네, 안녕하세요. 안전이25시입니다. 1차 시험 치르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영상은 그 작년에 이제 9월이나 11월부터 2차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바로 닫고 이제 본격적인 암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주로 이제 그 1월, 2월, 3월에 1차 처음 공부하시고 이제 합격하셨던 분들, 이 2차 처음 공부하실 때 좀 어떤 방향을 갖고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그래서 뭐 2차 강의가 없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유튜브에 뭐 제 교재를 만약에 갖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 제 유튜브에 무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교재랑 이제 유튜브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 순서는요. 먼저 일단 간략하게 기출 분석을 하고요. 뭐 기존에 이미 영상에서도 많이 해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좀 짤막하게 짚고 가고요. 그리고 주관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암기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재랑 유튜브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실지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기출 분석을 조금 짤막하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동차분들이 준비하실 때 최종적인 형태는 일단 법 규정을 암기하는 형태로 가시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외우고 있는 규정들을 조합을 해서 시험장 안에서 최대한 틀리지 않고 이제 쓰고 나오면 좋다. 이제 그렇게 미리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23년형 스타일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어디에도 이 문제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선정시 고려사항 세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전보건 규칙에서 외웠던 것들을 좀 갖다가 쓰셔도 되고, 좀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말을 바꾸거나 문장의 서술어를 바꾸거나 그냥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 함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적 확인 사항을 뭐 점검 사항을 뭐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서술어를 바꾸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규정을 그 단어를 조합을 해서 쓰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종류 같은 거는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지만 어떤 그 용어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코샤 가이드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샤 가이드에 있는 것을 좀 이제 교재에 많이 실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2, 3형 스타일은 몰라도 쓸 수 있도록 어떤 그 주제나 유형별 장단점, 뭐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대비해야 되는 문제의 유형이었고요. 부분 전술에도 어떻게든 따내기 위해서 좀 틀린 말을 쓰지 않고 좀 틀린 말을 쓰지 않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문장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좀 대비도 어느 정도 했었어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뭐 아무래도 채점 가이드가 아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채점가님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썼는데 그렇지 이런 것도 고려하고 확인해야지라고 채점가님이 생각이 드신다면 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문제 유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25년형인데요. 25년형은 여기 문제를 보시면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관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 갖고 온 문제입니다라고 이제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그 문장에 있는 내용을 써야지 그 득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칼채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내용을 쓰지 않으면 이제 보통 부분 점수가 키워드가 만약에 3개 있어요. 하나의 문장에 키워드가 3개 있으면 그 3개를 어느 정도 다 써야지 득점이 이제 되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5가지가 있으면 그 5가지에 있는 내용을 쓰지 않고 다른 내용을 쓰면 이제 점수로 연결되지가 않는 약간 그런 형태의 문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5년형이 모든 문제에 이렇게 다 출제 근거가 다 제시가 돼서 그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을 적시했을 때 그 점수를 따낼 수 있는 유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채점관님의 아무래도 주관이 이제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시험이 자꾸 이렇게 흘러왔나, 좀 앞서 한번 조금 몇 년 더 앞서 가시면 21년에 그 2차 시험이 에서 3명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 신문기사에 아마 지금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기사에 막 나오고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로 간 것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방어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 점수가 왜 이런지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그 아무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기하면은 그 주최 측에서도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안 쓰셨잖아요 라고 하시면 다 방어가 되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규정에 이런 것들을 쓰라고 했었는데 그걸 안 쓰셔서 점수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방어가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점점 이런 스타일로 이제 바뀐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26년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요. 다만 이제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23년과 25년에 합격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26년은 24년이 합격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25년에 아무래도 2차 합격률이 적었다 보니까 26년에는 좀 다시 합격률을 올릴까? 왜냐하면 3차 면접 시험일이 그대로다 보니까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 다시 25년형으로 먼저 일단 암기를 최대한 많이 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법 규정을 최대한 많이 암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23년형의 문제 형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기존에 외웠던 것들을 다 이렇게 분해를 시켜서 거기서 키워드를 따와서 묻는 형태의 질문에 서술어를 넣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잘 조합해서 틀린 말을 쓰지 않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그렇게 공부하시면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주관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관식 공부 방법입니다. 순서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공부 방향을 설정을 했죠. 방금 전에 이제 했고요. 그래서 법 규정을 안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암기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해서 요거 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암기를 할 때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외워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사 있잖아요. 조사, 은는이가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해도 점수에 영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할 경우에는 또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뭐할 경우에는 저는 다 뭐뭐할 시로 바꿨습니다. 뭐뭐할 경우에는 뭐뭐해야 한다. 했을 때 뭐뭐할 경우에는 뭐뭐할 시, 뭐뭐해야 함, 이런 식으로 서술어 부분도 한다, 해야 함 이렇게 됐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에 영향이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문제 거기에 맞게 이제 외워야 할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은 결론적으로 출제되지 않은 부분, 미출제된 부분이 특기 1급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기존에 출제된 부분 중에서 법 규정 문제들, 특히 안전보건규칙 문제들이 과거에 아주 9년 전, 10년 전, 8년 전, 7년 전에 출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5점이 다시 5점짜리로 나오거나 5점짜리가 옆에 있는 규정을 끼고 같이 25점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해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근데 대부분 이제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기존 기출 문제를 아예 버리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기호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출제된 문제 중에 법 규정은 또 나온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드물긴 한데 그래도 몇 문제 있긴 있어요. 2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있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차를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한 반복 단계인데요. 개인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좀 질문이 많으신데 이제 몇 회독을 해야지 합격을 하나요? 이런 류의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회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인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는 제 생각에 어떤 방식으로 보시든 최종적인 목표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하루 동안 1회독이 1회독 가능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2회독은 이틀 동안 1회독이어도 어쩔 수 없고 가급적이면 근데 시험 전날 보시면 다음날 가시면 얼추 기억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에는 이틀, 2, 3일 동안 안 보면
좀 많이 날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가능하면 1회 독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불이타 대비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정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그 모든 것을 다 공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유튜브에 뭐 타시험 공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쳐보시면은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기본서를 버려랍니다. 기본서를 버리고 주관식은 찍어서 공부해야 된다입니다. 찍어서 암기해야 된다. 찍어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찍어서 암기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외워야 할 것들, 특히 A급이죠. 제 교재에서 그 A급들, ABC 교재에서 A급들인데 이것을 처음에 이제 보실 때 이것도 뭐 정확하게 다 암기해야지 이런 것보다 약간은 이렇게 좀 강약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 A급을 보면 뭐 요거는 개수가 3개네, 가지수가 3개네 라고 하면 요거는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가지수가 2-3개면은 이거는 빈칸을 뚫고 숫자를 채우라고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계속 쭉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 포인트만 형광펜을 칠하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개수가 4개 이상이다. 4개 대 5개다. 그러면 요거는 가급적 정확하게 외워야 되겠다. 어떻게든 정확하게 외워서 나왔을 때 정해진 배점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강약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소 100문제 정도 이상이 되면 합격 가능권으로 들어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 완벽한 나만의 이제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다 공부 못함이랑 이제 같은 말인데요. 그 나만의 어떤 문제를 정리하면서 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이 좀 넣으시면 이게 노트를 만들다가 시험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트를 만드시는 건 좋지만 너무 완벽한 노트를 만들려고 모든 것을 다 커버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촘촘한 그물을 만들겠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문제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물 안에 다 걸리게 하겠다. 다 걸리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시간이 솔직히 동차분들 이 영상이 동차분들을 위한 영상이잖아요. 부족해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외울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좀 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2차 공부 처음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완벽한 나만의 노트를 만들다가 만들어 놓고 막상 외우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우려고 하려고 봤더니 시험이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사실 좀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완벽한 나만의 노트보다 찍어서 내가 외워야 될 것들을 먼저 쭉 정리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믿고 그 방법을 믿고 끝까지 밀고 붙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느 정도 내가 축소해서 정리를 했으면 여기서 더 양을 늘리지 않고 일단 이것을 먼저 외우고 나서 보겠다. 그래서 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좀 제 생각인데 가장 좀 안 좋은 거는 어떤 교재를 선정하셨으면 그걸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그것을 회독을 가급적 많이 해서 시험장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한 반복 단계인데요. 그 하루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이제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1회독을 최대한 빨리 끝마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험이 이제 7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마쳐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감을 잡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면 좋냐면요.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외울 걸 라는 생각이 안 드시게 공부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우려면은 한 번에 1회독만에 다 못 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을 반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암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 841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위에부터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 복습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앞으로 진도 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누적 복습을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만 진도를 빼셔서 1회독을 최대한 빨리 끝마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2회독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암기에 가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시간이 크게 줄지 않는 구간까지 반복해서
오시면 그 시험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뭐 가설이 1시간 20분이 걸리네, 뭐 건설기계가 1시간이 걸리네,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그 시간을 쭉 더하시면 내가 시험 전날 몇 시에 일어나면 저녁 8시까지 보고 잠들 수 있겠다, 샤워하고 잠들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좀 말씀드리면 8421 요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막판에 뭐 7531이든 8421이든 시험 그러니까 8일 동안 이래도 4일 동안 이래도 이틀 동안 이래도 시험 전날 이래도 하면 15일이거든요. 15일 동안 4번이나 볼 수 있습니다. 또는 7531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 75321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8421 이전, 내가 8421 하기로 했다. 그 8421 이전에 약 15일이니까 만약에 70일이라고 하면은 55일 남잖아요. 그 55일 동안을 어떻게 보내실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고 암기를 하실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요 전에 내가 최대한 많이 이제 그 암기를 하고, 이때는 계속 반복하면서 감을 유지하고 암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전략을 짜시면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지만 한 달 동안 3번을 보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달 동안 3번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의하시면 좋은 게, 그쵸? 이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는 공부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쓸 수 있는 게 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100일 모든 걸 다 알았을 때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을 알지만 만약에 30만을 쓸 수 있는 경우보다 한 50만 알고 70을 쓸 수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보니까 또 70을 쓸 수 있으면 70을 알고 있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쓸 수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시다 보면 인터넷에 막 찾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건 또 왜 그러지? 이건 또 왜 그럴까? 이건 무슨 뜻이지? 이 단어는 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곳에 이제 그 꽂히시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점이 생기면 솔직히 해결이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난 왜 이렇게 잘 모르지? 이런 식으로 가시다 보시면 의욕이 꺾여요. 그래서 차라리 의욕이 꺾이는 부분은 이런 데서 꺾이는 것보다 왜 이게 암기가 안 되지? 그런 측면에서 꺾이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 이게 암기가 안 되지? 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암기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시험에 있어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공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시험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이걸 안 해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그래서 이건 내가 외웠던 거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점수를 최대한 시험장 안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어떻게 써서 나가야지 내가 그 60점을 넘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및 불이탄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회독이 쌓였을 때 스스로 좀 만들어 보셔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에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암기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거는 왜 안 나왔지? 정말 가지수도 완벽하고 정말 모든 게 완벽해요. 쓰기도 약간 까다롭고 어렵고 암기하기도 약간 까다로운데 가지수도 적당해. 그리고 이게 왜 안 나오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보시다 보시면 막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냈었을 때 좀 쓰기 까다로우니까 채점하기도 편하겠다. 키워드 한두 개씩 빼먹을 거니까 이건 채점하기도 점수를 이제 분할해서 나눠서 주기도 편하고 그러겠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면은 그걸 한글로 한글 파일에다가 이렇게 문제만 적어두세요. 그래서 물음 1, 2, 3이든 아니면 뭐 5점짜리 문제든 다 적어두시고 이거를 금요일 밤에 한번 외우시는 겁니다. 외우시고 다음날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 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왜 안 써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타 대비도 시험 막판에는 한번 좀 자료를 만드셔서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이제 회독이 쌓이지도 않고 이제 암기도 안 되었는데 그 모의고사를 풀면서 혼자 그 좌절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좌절을 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오히려 왜냐면 시험장에서 좌절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혼자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기서 안 헤어졌잖아요.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이 시험에서 나올 것 같은 A급 같은 문제들이 내가 혼자 써보려고 했는데 안 써졌어요. 그런 좌절은 오히려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어떻게든 암기를 해가려고 고민을 하고 하시다 보면 그게 결국에 암기가 되고 그게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이제 점수를 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모의고사를 혼자 풀어보시면서 좌절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A급 같은 문제가 안 써졌을 때는 약간 좌절을 하시고 어떻게든 이제 외워야 된다. 어떻게든 암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쪽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미리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타 문제가 내가 안 본 데에서 나오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이 시험 막바지에 가시면 되게 심해지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놓치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합격자분들이 써서 다 득점을 해내는 부분을 일단 써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브리타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를 거야 라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는 남들도 못 쓸 거야. 시험장 안에서 잘 못 쓸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막판으로 가실수록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이제 발휘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좌절하시는 것보다 여러모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게 좋습니다. 약간 돈키호테처럼 뭐 그거 있잖아요. 그 풍차 보면서 창 들고 뛰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근거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무모함,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좌절하지 않고 멘붕이 오지 않고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갔었을 때 좀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공부 방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암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암기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 교재나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좀 처음 이제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는 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딱 외웠을 때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문장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직화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 진단 지도 1차 때 공부하실 때 기능별 조직 혹시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기능별 조직이 무슨 뭐 제품 생산팀, 뭐 기획팀, 뭐 회계팀, 뭐 마케팅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업무들끼리 모아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된다고 했었잖아요. 효율성이 올라간다. 그것처럼 암기도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묶으셔서 이렇게 뭉탱이 만약에 뭐 8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비슷한 게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게 뭐 3개가 있고 뭐 2개가 있고 3개가 있네. 이런 식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맥락화도 약간 조직화랑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꼬꼬무 느낌으로 먼저 첫 번째 암기한 문장을 선 배치해버리고 뭐 A는 B다라고 했는데 어떤 문장에 보니까 B로 시작하는 주어가 있네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끝말잇기처럼 이렇게 B를 여기다 두 번째 문장에 배치를 하고 또 B에서 중간에 C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럼 C가 처음에 있는 문장을 그 다음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설 파트에서나 아니면 안 헤어지는 것들, 정말 안 헤어지는 것들은 한번 약간 그림을 살짝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낫거든요. 너무 안 헤어지는 것들은 한번 이미지화 시키거나 두 문자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도 의외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되고 사실 뭐 그냥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이런 작업을 했었나? 내가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나? 라는 그 단계가 옵니다. 계속 반복하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암기가 되거든요. 회독이 자꾸 늘어나고 계속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짧게 마무리 짓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제 처음 이제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1회 독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범위를 할 건지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이렇게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해서 빨리 암기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는 오래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교재 소개 및 그 제 교재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인데요. 일단 A급을 먼저 저는 좀 암기하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해체나 터널까지 가면은 좀 많이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리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버렸을 때 그 효용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쳐서 뭘 보려고 하는데 그걸 안 봐도 되면은 정말 너무 그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시면 그 터널에서 나올 것 같은 문제라든가 해체해서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외워야지, 아니면 계속 읽기라도 해야지, 읽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최소한 요런 두 개라도 외워야지, 뭐 세 개라도 외워야지 해체해서, 그리고 뭐 아니면 뭐 터널에서는 아 이런 거는 진짜 나올 수 있겠다, 뭐 그리고 뭐 5점짜리로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아 내가 25점에서 외웠던 문장에서 아 그냥 거기에서 조합해서 써버리고 아 뭐 부분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전략을 짜셔서 일단은 끝까지 가셔서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번 만약에 설령 안 돼도 그래야지 다음번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많이 그 공부 범위를 설정하셔서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이제 A, B, C로 그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A급 먼저 빨리 하시고 막판에 A급은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가시고, B급은 그냥 읽어보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통해서 그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안전25시라고 검색하시면 그 뭐 총칙하고 그 안전기준 파트에 안전보건 규칙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이따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볼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어, 만약에 내가 뭐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게 좀 익숙하다 내용이, 만약에 건설안전 기사가 있으셔가지고 그때 그 많이들 이제 암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익숙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 보실 시간 없고 그냥 바로 암기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그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시면 한번 보시고 나셔서 이제 암기에 돌입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일정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5월 16일에 1회 모의고사 하고요. 23일에 2회, 그 다음에 5월 30일에 시험 막판에 보고 들어가실 것들 그 정리해서 한번 그 라이브 클래스에서 다운로드 이제 가능하도록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그 모의고사는 일단 나올 것 같은 것들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나올 것 같은 것들 위주로 하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책 페이지를 제 교재 페이지를 써놓거나 아니면 법 규정 자체를 써놓거나 해두고요. 5월 30일 브리타 제공은 암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때쯤 와서 새로운 거 암기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굉장히 그 어려워요. 기존 거를 유지하고 가는 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 늘리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 전이나 눈도장 찍거나 아니면 시험장 아침에 뭐 이런 게 있었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보시다가 만약에 운 좋게 하나 걸리면 키워드라도 몇 개 쓰시면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그 교재랑 유튜브를 켜놓고 만약에 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ABC 교재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치고 나가셔야지 좀 마지막까지 이제 끝까지 좀 나가실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은지 말씀드리고, 유튜브에 2차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그 물체가 떨어진 가설 파트입니다. 가설 파트.
이제 맨 처음 시작되는데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방지 조치 5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지니까 이건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낙, 수, 방, 출보라고 해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 보호망 설치, 방호 선반 설치,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 설정. 보호구 착용이죠. 보호구 착용. 이렇게 해서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장 베스트고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떤 공부에 있어서 좀 불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어떤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공부하실 때 시험 합격에 있어서 이제 불리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뜻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낙하물 방지망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뭔지 모르면 그냥 네이버에나 아니면 구글에다가 이미지 딱 해놓고 낙하물 방지망 치면 이미지가 쭉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낙하물 떨어지는 물건을 방지해주는 망처럼 생겼어요. 수직 보호망은요, 정말 수직으로 보호해주는 망처럼 생겼고요. 방호 선반은 진짜 선반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는 게 베스트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이제 타시험 강사 분이신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야지 시험에 있어서 유리하게 공부를 하는 거고, 시험에 있어서 불리하게 공부를 하는 거는 찾아보다가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 보호망의 차이는 뭐지? 수직 보호망과 방호 선반의 차이는 뭐지?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 선반의 차이점은 뭐지?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의 공통점은 뭐지? 각각의 특징은 뭐지? 각각의 차이점, 공통점, 특징, 뭐 어디에 설치하지? 어떤 게 뭘 더 막아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정작 중요한 데 가서 에너지 쏟을 힘이 없습니다. 정작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는 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달비계 있잖아요. 달비계. 달비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달비계를 내가 정확하게 끝까지 쓸 수 있는지 안 써지면은 안 써지면 왜 안 써지는지 어떻게 해야지 다 써서 나왔을 때 25점을 따낼 수 있을지 공부하시다 보시면 이거는 누가 봐도 나오겠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많이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진짜 나오면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남들도 다 맞출 거기 때문에 나도 맞춰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워서 써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낫지, 이거를 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모든 것을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알려고 했을 때 다행히 알아지면 좋은데 이게 사실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끝날 확률이 더 높아요. 고민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고민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해결 안 되고 끝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찝찝한 상태로 다음 문제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냥 1번 이거 외우고 그냥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중간에 푸집이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답안 작성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1번 문제니까 여기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 선반 여기 있네요.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설치시 준수사항 2가지네요. 2가지네. 2가지인데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요거는 좀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 2가지나 밑에 보면 3가지 있죠. 2가지, 3가지는 이상하게 거부감이 안 들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고 그다음에 되게 일반론적인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높이 10m 이건 딱 임팩트가 있어요. 단어에 높이 10m,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수평면의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 뭔가 딱 임팩트가 있어서 이거는 금방 암기가 됩니다. 한두 번 읽어보시면 한 달 뒤에 다시 이걸 보지 않는 이상 중간에 일주일 뒤에도 아마 이런 것들은 5일 뒤, 3일 뒤에도 얼핏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되게 만약에 3가지 쓰라고 5점짜리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외우는 게 이런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임팩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빈칸으로는 안 나오겠죠.
통로 설치 시 준수 사항인데 통로에다가 가로를 치면은 좀 그렇잖아요. 통로 표시에다 가로를 뚫을 수도 없고 2m는 뚫을 수 있겠네요. 뭐 장애물 이것도 뚫기도 좀 그렇네요. 당연히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빈칸 뚫기 문제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는데 쓰라고 5점짜리로 내게 되면 이게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통로 표시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m 이내 장애물 없도록 해야 되고 장애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 부상 위험 방지 조치 안전 조치 할 걸.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읽고 넘어가시다가 만약에 나오면 얼추 좀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완전 똑같이는 안 썼으니까 5점에서 한 3.5, 4점 정도는 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두 가지랑 세 가지는 계속 반복해서 읽고 넘어가시다 보면 시험장에서 기억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걸 본인의 이제 각자의 판단하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의 판단하에 이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5가지네요. 5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할 거니까 이런 건 솔직히 안 나올 거야 라고 하시는 것보다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누구나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 써요. 근데 나만 못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 데서는 점수를 똑같이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숫자 4개 빈칸 뚫기 딱 좋아 보이죠? 여기 숫자 많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빈칸 뚫기 대비로 다 외우시는 게 좋고요. 10가지, 이제 10가지가 문제인데요. 이게 10가지는 문제 그 8번이나 9번에 선택사항 문제 덩그러니 그냥 툭 하고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 2개 중에 선택해서 하나 쓰는 8, 9번 문제에 안전보건규칙상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10가지 쓰시오라고 한 줄짜리 문장으로 덩그러니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우셔야 되고 원래는 이게 과거에는 5가지만 외워도 됐었습니다. 원래는 5가지 외우고 그냥 나머지는 뭐 3차 가서 하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빈칸 뚫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이 앞에 거 쉬운 거 5개 외우고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이 뒤에 75, 2.5, 7m, 90도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다 외우는 게 좋고 25점에 덩그러니 나왔을 때 요거는 좀 외울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가지부터는 25점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덩그러니 이렇게 한 문제 되게 좀 그렇긴 하지만 한 줄 딱 써놓고 10가지 쓰시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다 쓰면은 25점을 정말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암기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사다리죠. 7가지인데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빈칸 뚫기로요. 근데 그래도 아직 서술형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직전 연도 기출은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직전 연도 기출이라고 보기 너무 애매해서 그랬다가 이거 다 쓰라고 나오면 5가지 쓰라고 나오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설치 기준 5가지인데요. 그쵸. 이게 26조부터 30조. 지금까지는 다 이게 42조 사항 다 하나예요. 24조 1항, 23조 이렇게 있거든요. 22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런 26조부터 30조 이런 그 유형의 문제들은 약간 좀 출제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질문을 했었을 때 이 26조부터 30조 사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지 그 수험생분들이 이게 그 26조부터 30조의 내용을 쓰라는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약간 좀 지금 25년형 시험에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걸 또 왜 외울 수밖에 없냐면 이게 빈칸 뚫기로 내기 숫자가 정말 1m, 2m, 3m 다 있을 거예요. 이게 500kg, 뭐 4, 1m, 1m, 3m, 3m, 1.2m, 2m 다 있습니다. 1m 또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은 좀 외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요거는 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뭐 계단 설치 뭐 기준 5가지 아니면 뭐 계단참 설치 시 뭐 준수사항 5가지 뭐 기준 5가지 이렇게 쓰셔도 이거는 다 알아듣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5점짜리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10가지인데요. 요게 그 두 문자가 그 타차학원 이굴
교회터 체중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 이것도 다 두 문자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 그냥 외우고 두 문자로 외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맞출 수가 있잖아요. 양양한, 양양항 중입계, 양양항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와 뭐 조직화, 두 문자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그림 그려서 다 암기할 수 있게 비계는 그림 요거는 뭐 손발로 연기해라고 다 여기서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비계 요것도 그림 그려서 하는 거 요것도 다 비계 같은 거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보실 거라면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좀 읽었을 때 잘 읽히고 한다. 그럼 바로 암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좀 암기가 잘 안 되면 혹시 여기 있나? 이게 보셔서 아 여기 뭐 이게 62조니까 이걸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야지 이게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62조니까 여기 있겠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겠구나. 그래서 클릭하셔서 마지막 부분에 가셔서 이제 오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총칙하고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네, 여기 총칙편, 그다음에 안전 기준편 해서 여기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양중기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건 아래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1조부터 그냥 한번 쭉 끝까지 쭉 다 보시면서 해당 내용에 있는 교재에 밑에 필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기사 자격증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추 좀 암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이제 역으로 교재가 메인이고 유튜브가 부가 되는 거고 아니다 난 처음부터 좀 시간이 그나마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뺄 수 있으니까 요거를 들으면서 하나씩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요걸 들으시고 여기 이 영상에서 말하는 규정을 책으로 찾아가서 그 밑에 필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두 문자에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가 보시면 이런 달비기 같은 거 정말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한글로 따로 문제만 딱 써놓으시고 금요일 밤에 한번 외우셔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써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안 써지는 부분, 막히는 부분이 왜 막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에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그 단어 하나 뜻을 모른다고 솔직히 그 시험에 떨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오는 것을 그 어떻게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거, 그냥 속 편하게 넘어가시고 그냥 그 넘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안 그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찝찝해서 공부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아니면 그냥 X표 쳐버리시죠 그 단어를 그냥. 근데 그쵸 그냥 X표 치고 그거 하나 안 썼다고 뭐 점수 조금 깎이니까. 근데 그렇게 고민을 했던 단어는 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고민을 살짝만 하시고 이거를 오히려 쓸 수 있도록 고민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저도 요 문제를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요. 요 문제는 누가 봐도 25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쓰기도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꼬심 이노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도 5개까지만 외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6, 7가지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특기급으로 이제 보이실 겁니다. 공부하시다 보시면. 그리고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식 준수상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안전보건 규칙과 그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기 이렇게 좀 짤막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고 빠르게 이제 판단을 하셔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비계 조립 사용시 준사항인데 요건 15년 기출에 나왔고요. 이게 과거에는 3가지 규정이었는데 5가지로 쪼개서 쓰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5가지를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5가지를 쪼개서 쓰라는 건지 아니면 3가지를 쓰고 2가지를 더 쓰라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15년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 기준으로는 B급 중에서 안전보건규칙 법령은 안전보건규칙권은 꼭 외우시는 게 좋다.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한 번 또 내야지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외우시는 게 좋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많이들 이제 버리실 거예요. 대부분 다 뭐 버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 과거 기출 문제는. 근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그거를 운 좋게 점수를 따내면 좋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3차 대비용으로도 그 정도까지는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내리시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KCS, KDS, 코샤 가이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놨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요. 그 23년형으로 시험을 준비했었어야 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동식 크레인 문제가 그 아까 그 처음에 이동식 크레인에 관하여 있었잖아요. 종류 세 가지. 그다음에 뭐 선정시 준상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그 문제를 따온 게 코샤 가이드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그 코샤 가이드니까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이제 분께서 만약에 누구나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내가 다니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그리고 또 지침 같은 거를 문제를 당연히 내고 싶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하필이면 그거랑 문제 유형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방망 종류 세 가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설치 방법 5가지인데 이거는 아까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그 설치 준수항 10m, 2m, 20도, 20도, 30도 있잖아요. 이걸 쓰고 공부하실 때 제가 그때 공부했을 때는 이거 하고 당연히 방 사이에 틈이 없어야지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과 구조물 간격 사이는 당연히 그 사이로 뭐가 빠져서 떨어지면 다칠 거 아니야. 당연히 틈이 그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슥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비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시험에서 만약에 25년형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하는데 이게 만약에 25년형 시험으로 문제를 내면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가로 열고 코샤 가이드 C-26-2017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칼채점을 하는 거는 약간 조금 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러고 나서 이런 키워드 다행히 이런 것들은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는데 다행히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보호 규칙에 있으니까 쓰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키워드가 다 들어가게 해서 외워야 될까라고 했었을 땐 저도 잘은 모르겠고요. 그래도 아마 안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기계 안전 지도사는 좀 나왔습니다. 나왔어서 이게 뭐 코샤 가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서 근데 저라면은 일단은 B급은 좀 한 번 읽고 뭐 틈이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낙하물과 구조물, 낙하 방지막 구조물 사이 간격을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관리할 때는 당연히 정기 점검해야 되겠지. 지나다니다 봤는데 낙하물이 떨어져 있으면 제거해야 되겠지. 뭐 손상이 있네. 보수해야 되겠지. 용접 작업 시 당연히 그 불안나게 비산 방지 조치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5년 시험으로는 좀 나오기가 25년형으로 나오기는 조금 약간 어렵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판단하셔서 넘어가실지 읽고만 넘어가실지 아니면 암기까지 해버리실지 좀 판단하셔서 이제 공부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직보험망도 있고요, 뭐 방호선반도 있는데 방호선반은 또 이런 거 나오면 다행히 요걸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시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강약을 조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갈 거 정확하게 암기하고 내가 주말에 한번 써볼 거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쳐낼 건 쳐내고 단순 암기 두 문자 따서 암기해야 될 거 빠르게 넘어가야 될 부분 넘어가고 내가 집중해서 한번 써봐야 될 부분 빠르게
두 문자 치고 넘어갈 부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시면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지 시험 전날에 그 1회 독이 좀 가능해집니다. 어느 정도 내가 범위를 만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셔야지 1회 독이 좀 가능해지지, 모든 걸 다 암기하겠다라고 하시면 시험 전날 솔직히 1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그 동차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합격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C급 문제는 여기도 써놨지만 A급 문제를 최대한 반복해서 일단 암기를 하고 B급은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용도로 쓰되,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암기하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하나가 암기할 것이 너무 많고 이제 힘들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면 처음부터 많은 부분을 암기하려고 범위를 확 넓혀 놓으시면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A급 문제 중에서 아까 쭉 훑어봤잖아요.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거 5가지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외우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든 활용하셔서 꾸준히 무한 반복하시는 수밖에 이제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독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저도 개인차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최소 10번에서 20번 정도는 좀 이렇게 빠르게 보셔야 되지 않나. 아까 전에 8-4-2-1 하면 4회독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조금 좀 이렇게 보시다 보시면 이게 실은 8일 동안 1회독을 해야 되는데 8일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6일로 줄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2일이 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8-4-2-1-1-1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이제 그때 수정을 하셔서 그럼 마지막에 회독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하루 1회독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합격 수기 같은데 막 찾아보시면 어떤 분은 심지어 좀 약간 놀랐는데 시험을 빨리 치고 싶대요. 지금 매일같이 하루에 너무 많이 봐서 하루에 1회독이 되니까 그냥 빨리 이거를 안 날아가게 붙잡고 있는 이 과정이 너무 지겹대요. 약간 좀 그런데 그 안 날아가도록 하루 동안 계속 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버티면서 봐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 지겹대요. 그래서 빨리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합격 수기에 써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못 찾는데, 지금 이제 못 찾겠고, 그런 말이 있었고요. 너무 지겹다. 그래서 어쨌든 하루 1회독이 되면 되게 유리합니다. 1회독이 그 마지막에 하루만 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좀 많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C급 문제는 그 사실상 작년에 그 합격 수기 주셨던 분들께서는 아무도 안 보셨습니다. 아무도 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보시면 장단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험 추세상 이렇게 문제를 내면 채점에 그 어떤 그 주관성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론이다 보니까 좀 안 내는 것 같습니다. 특징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쭉 이제 보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다 써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써놨기 때문에 그냥 읽어 한번 보시고 좀 한번 판단하에 이제 공부하실지 마실지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몰라서 또 말씀드리면 이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바뀌었다라기보다 이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문장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정말 좋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 1번 보시면 그 이제 안전보건 오히려 역으로 가지수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어요. 이런 것들은 7가지인데 그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 작업 지침이 7가지가 있으니까 이 7가지를 외우면 역으로 이 2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1, 2번에 이걸 외우면 되니까 1, 2번에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 작업 지침의 거푸집 준수사항을 7가지 가져오면서 이 1, 2번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5가지가 되니까 얘는 오히려 얘가 더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어놓고 암기법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3개 외우고 운반할 때 3가지.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떠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암기를 많이 하실 분이 계시면 좀 도움 되시라고 이런 것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9가지. 요런 것들을 이제 9가지니까 특이거든요. 요런 문제들이 이제 8, 9번에 들어가서 선택 중에 하나로 덩그러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 2, 2, 3, 2, 2, 1, 1이라고 해서 이게 좀 약간은 그런데요. 3, 2, 2, 1, 1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림을 그려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묶어놓은 대로 이제 외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콘크리트 공사 표준 작업지침 11가지 있습니다. 이 9가지를 쓰고 이 2가지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버릴지 아마 버리겠죠. 이제 이 2개를 버리고 9가지만 써도 이게 만약에 25점으로 콘크리트 공사 표준 작업지침을 내면 11가지를 쓰라고 25점을 냈는데 9가지를 쓰면 한 19점에서 20점? 20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20점 정도 나오면 그래도 이게 선방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요거 하나라도 좀 더 외워두면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빨리 이거 버릴지 시원하게 이 2개 날리고 가실지 이제 빨리 X표를 치시면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한 번은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정하실 때 좀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것도 좀 이제 그런데요. 이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과거에는 특이급으로 25점이에요. 요것도 한 번은 무조건 써보셔야 돼요. 3-1번이 이제 안전보건 규칙이고 3-2번이 콘크리트 공사 표준 자율지침상인데 이게 이걸 외우고 3-2를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버렸을 때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버리고 3-1만 외웠는데 3-2를 어떻게 몇 가지 3개만 조립을 해서 냈었을 때 실은 좀 반타작이 솔직히 좀 안 돼요. 콘크리트 공사 표준 작업지침을 내면은 반타작이 안 되는데 약간 불안한 거는 이게 좀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9가지랑 10가지가 있어서 이게 시스템 동바리가 여기 준상 4가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만약에 콘크리트 공사 표준 작업지침상 동바리 유형별 조립에서 시스템 동바리 조립 시 준상 10가지를 쓰시오라고 25점을 내면 사실상 4개밖에 못 맞춰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건. 그 4개를 쓰고 나서 물음 4번이죠. 4개를 쓰고 나서 이렇게 4개를 10가지 쓰고 나서 6개가 이제 추가되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낼지도 모르니까 6개를 안전하게 외워두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좀 된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많이 부담되거든요. 앞에 외울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빨리 결정을 하셔서 3-2를 시원하게 날리실지 아니면 이 3-2번 중에서 최소한 뭐 물음 1번하고 물음 4는 그래도 외우실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아니면 내가 위에 4가지 또는 요 3가지 알고 있는 것에다가 대충 이런 것들 곁들이면 되겠네 라는 느낌만 잡아서 개수를 좀 더 채울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다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안전보건 규칙에서 따왔잖아요. 따왔는데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건 중요한 건데 왜 안전보건 규칙이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표준 작업지침에 넣어두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양생인데 양생이
잠시만요. A급에 있을 텐데. 잠시만요. 설근 타설 여기 있다. 그쵸.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안전보호 규칙을 참고로 해서 표준안전 작업 지침을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 중요한 내용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넣어두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18조가 사실은 특이급입니다. 5점짜리로. 근데 이거를 5점짜리로 덩그러니 내는 것보다 이런 걸 이렇게 섞어서 내도 되겠죠. 두 개를 같이 묻는 거예요. 철근 조립하고 철근 배근하고 타설하고 그 양생할 때 뭐 이렇게 한다. 그때 준수사항 네 가지 하면은 근데 가지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타설은 그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25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요거 두 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딱 9개가 돼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요건 나중에 모의고사로 제공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봤었을 때 이게 좀 약간 좀 약간 그렇거든요. 이게 좀 약간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히려 이런 게 특이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급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공부를 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그냥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되고 교재 보시다가 해당 안전보건 규칙에 관한 것들은 여기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걸 보시면서 근데 이건 좀 시간이 많으셔야 될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또 듣고 여기다 필기해야 되고 이러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시간 부담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을 때 이제 모의고사도 지금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작년 모의고사, 작년 25년 대비 모의고사인데 이게 1회, 2회, 3회 있어요. 근데 요걸 이제 다 건드려 드렸거든요. 요걸 최대한 다 많이 건드려 드렸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규정이랑 맞지 않는 거는 이제 보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26년 모의고사는 이제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진 않고 라이브 클래스에서 이제 그 찍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찍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번 써보시고 가면 좋은 것들 한번 써보시고 가시면 좋은 것들 이제 문제를 좀 넣어드리고 이제 5월 달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2회 치고 마지막 이제 6월 6일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5월 30일에는 브리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그 전주 전전주가 이제 모의고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5월 30일이 이제 브리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또 7 빼면 5월 23일이네요. 그래서 5월 23일에 이제 모의고사 2회 그 다음에 5월 17일인가요? 18일인가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시험 3주 전부터 이제 차례차례 모의고사 1회, 2회, 그다음에 브리타 자료 이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최대한 이제 암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암기가 어느 정도 되셨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 제가 그 라이브 클래스에 그 무료 자료에 그 건설안전 무료 자료에 그 표준안전 작업지 지금 통합본이 있거든요. 그 통합본을 한번 좀 펼치셔서 통합판 한번 좀 펼치셔서 쭉 훑어보시면서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괜찮고요. 그렇게 하셔서 좀 늘리는 게 낫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늘려서 공부하시는 것보다 좀 전략적으로 찍어서 나올 것들을 먼저 빠르게 암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문제 추가하시면서 외우다가 모의고사 좀 한번 자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 문제는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꼭 써봐야 되는 문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작년 모의고사 영상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근데 지금 시험 출사랑은 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면 처음 시작하시는데 동차가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공부하는 형태가 이제
무조건 맞진 않겠지만 그게 그나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요. 또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그러면은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